네, 안녕하세요. 늘푸른 집입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독립생활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하나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몰라 막막하고 막연함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에 대해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정신재활시설이라고 하며, 이러한 기관은 여러 형태가 있으나 오늘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기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에 총 25개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관련 교육, 상담,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등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사례관리, 재활 프로그램, 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사례관리는 정신질환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조기정신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으로 진단받았거나 추정되는 해당 구에 실제 거주하는 자들이 이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위기관리 서비스, 상담 서비스, 자원연계 서비스가 있습니다. 먼저 위기관리 서비스는 정신과적 증상에 따른 자해, 타해 위험 발생 시 치료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상담 서비스는 정신과적 증상평가, 투약관리, 재발경고 징후 발견을 위한 전화 및 대면 상담을 제공합니다. 자원연계 서비스는 정신건강증진기관, 공공기관, 복지 서비스 등을 통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재활 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회원 중 사회재활의 욕구가 있는 분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사회재활을 위해 여가활동, 외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동아리 모임, 그리고 정신병적 증상, 투약관리, 재발경고 징후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는 정신건강 교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재발과 가족의 소진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정신질환자의 가족분들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가족 지원을 받게 되면 발병된 지 5년 이내의 정신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과 치료, 예후에 관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초발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사회복귀와 재활치료,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간의 교류의 장을 형성하는 가족 모임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사전 예약을 하시고 이제 신청 상담을 받은 후에 회원분의 욕구를 파악한 후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 외에 자원이 연계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간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재활시설입니다. 주간재활시설은 주간재활 프로그램과 직업재활 훈련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여 사회복귀 촉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간재활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재활 프로그램, 사례관리, 가족 지원, 취업 지원이 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훈련, 사회기술 훈련, 여가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사례관리는 개별 집단 상담을 통해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본인의 증상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가족 지원은
교육을 통해 가족들의 병식을 향상시키고 상담을 통해 가족의 소진을 예방하고 건강한 기능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취업 지원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하였을 시 직장을 유지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작업 환경에서 직업 적응, 직무 기능 향상 등 직업재활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업 능력을 갖추면 고용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직업재활 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사례관리, 직업재활, 취업자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대상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개별화된 서비스와 가족이 정신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대상자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가족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직업재활입니다. 보호 작업을 통해 직무 능력 평가 및 직업 평가를 진행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취업자 지원입니다. 취업장 방문, 취업자 자조 모임 등의 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간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은 전화로 문의를 먼저 하시고 상담 일정을 잡으신 후 시설에 방문하여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이용 의사가 있으면 적응기간을 가집니다. 원만하게 적응하실 경우 기관에 등록하여 앞에 말씀드린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전환시설입니다. 지역사회 전환시설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게 단기 보호 및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개별 사례관리를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지역사회 전환시설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집으로, 징검다리, 쉼터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집으로입니다. 집으로는 재활훈련을 통해 독립생활 능력 및 병식 향상에 도움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으로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퇴원하였거나 퇴원 계획을 수립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는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는 단기간 집중 개입하여 병실 및 독립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합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징검다리는 지역사회에서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이신 분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집으로 징검다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재활 프로그램은 약물 및 증상관리, 일상생활관리, 대인관계 형성 등 독립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는 집단,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수립한 재활 목표에 따른 과제 수행 등에 대해 점검하며 사례관리자와 구조화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응 훈련입니다. 독립생활 수행 시 주도적으로 여가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기관견합 및 체험입니다. 기관견합 및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있습니다. 퇴소 후에도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원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쉼터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위기 상황에서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의료적, 비의료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의 지지체계가 취약하거나 가족 해체의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쉼터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병식 향상입니다.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약물 복용 등을 통해 스스로 증상 관리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응급상황 관리입니다. 건강 이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자기관리 및 대응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안정화 프로그램입니다. 정서적 지지와 안정을 위한 개인별 사례관리 기반의 전문 상담 및 자원 연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전환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은 먼저 전화 문의를 주셔서 상담 일정을 잡으시고 초기 면담을 통해 이용 욕구에 대해 파악하고 본인의 의사가 확실할 경우 적응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시설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실 경우 시설 생활을 유지하거나 연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생활 과정입니다.
공동생활 가정은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 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 역량을 함양하는 시설입니다. 공동생활 가정의 유형은 훈련형, 거주형, 독립주거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훈련형 공동생활 가정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 기본적인 자기관리, 일상생활 관리, 복약 관리 등 개인에게 취약한 부분을 향상시켜 자립 능력을 키우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거주형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거주형 공동생활 가정은 일정 정도의 자기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독립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장애인에게 주거, 생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주거형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독립주거형 공동생활 가정은 취업을 유지하는 정신장애인이 독립된 주거 공간을 통해 자립생활 능력을 점검하고 강화하여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공동생활 가정 유형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립준비는 훈련형, 거주형, 독립주거형 모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직원의 경우 훈련형 공동생활 가정에만 있고 거주형, 독립주거형 공동생활 가정에는 야간 직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유지 부분입니다. 훈련형, 거주형 공동생활 가정은 취업을 하지 않아도 해당 공동생활 가정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독립주거형의 경우 반드시 취업을 유지해야만 해당 공동생활 가정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생활 가정을 이용하는 방법은 전화 문의를 하시고 초기 면담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이용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응 기간을 가지고 시설에 원만하게 적응하실 경우 기간에 등록되어 정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독립생활을 혼자서 준비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